그러면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태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지루한 것 같아요. 그냥 내 삶, 현재 이 인생 자체가 너무 지루해서 좀 재밌는 거 없나? 새로운 거 없나? 좀 도파민 돌 만한 거 없나? 요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생 권태기라고도 하죠. 인생이 뭘 해도 재미없고 맨날 비슷한 패턴으로 사니까 진짜 뭔가 희망이 없는 느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늙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러분은 인생 권태기를 좀 느끼고 있다. 저는 요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지금 뭘 해볼까? 새롭게 뭘 배워볼까?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 볼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너무 노잼이 되잖아요. 너무 재미없는 인생이 되니까 여기서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라 나도 새로운 걸 해보자, 뭔가를 해보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라는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여러분이 가볍게 시작할 사람이라면 가볍게 이미 시작을 했을 텐데요. 여러분의 성향상 가벼운 거, 대충대충 하는 거,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열과 성을 쏟아야 되고 내 진심을 다해야지 여러분이 속이 편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시작하려고 해도 내가 그만큼 열과 성을 쏟을 수 있을까? 내가 그만큼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좀 뭔가를 시작하거나 소개를 받거나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무나 만나거나 아무나 그냥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내 성향상 아무나 만나는 거, 대충대충 하는 거 이런 게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암장 카드를 열어봐도 47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 47, 11, 2예요. 근데 내 마음은 강하거든요. 이렇게 인생 권태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 나도 새로운 뭔가를 하거나 나도 지금 방법을 찾아야 돼. 하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의 성향상 이게 맞을까? 귀찮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요런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 뭔가를 하려면은 진짜 엄청난 준비 기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로서는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도 되게 머뭇머뭇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연이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분명히 잘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이번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막 연애할 거예요, 뭐가 생길 거예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가을 정도 돼서부터 연말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가을을 우리가 10월로 치자고 하면은 10월부터 12월 그 3개월 동안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는 10월에서 12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이 또 어색한 거, 생판 모르는 사람 이런 거 좀 낯가리면서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소개팅 자리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이거나 뭔가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는 느낌이라서 저는 왠지 모르게 자만추의 느낌도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가을에서 겨울 사이 있죠. 10월부터 12월 사이. 요 사이에 여러분이 좀 모임을 자주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연말이고 하니까 만남이나 이런 게 또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만남, 모임 이런 거를 좀 많이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상대방의 외모는 좀 딱 눈에 띌 것 같아요. 왜 눈에 띄냐? 전체적으로 좀 운동을 한 느낌이 있어서 운동한 사람들의 몸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약간 남성분이시라면 덩치가 좀 있는 근육형일 수도 있고 여성분이시라면은 좀 글래머러스하거나 건강하고 좀 탄력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딱 봐도 운동한 듯한 몸, 되게 팔뚝이 굵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하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에 띌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성격은 되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오히려 냉철하고 차갑고 자존감이 높은?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다가가기 어려운 아우라를 펼치고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직업적인 부분은 움직이는 직업 이런 거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사무직이거나 좀 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은 되게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안정형의 느낌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감정의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트러블적인 요소도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외모나 이런 거는 자존감도 높고 막 이러긴 하지만 사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티 안 나거든요. 그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어거지로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너는 너 인생이려니 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 사람도 좀 비슷하게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유연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10, 20, 30, 33 번이니까 성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격도 유연하고 약간 일에 대해서만 좀 칼 같은 부분이 있어 보이지 일을 제외하고 난 사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한테도 나름 친절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나를 좀 어떻게 보는지 나에 대한 끌림의 포인트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상대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도 약간 이분이랑 비슷한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도 사실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 좀 다가가기 어려운 아우라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도 여러분이 비슷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비주얼. 여러분이 좀 차가워 보이고 좀 냉철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가가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해도 너무 차가워 보여. 저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친해지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입니다. 또 여러분이 포커페이스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리액션을 엄청나게 하거나 요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타입이지 막 거기서 너무 웃겨요. 허허."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약간 그거 있죠. 수녀인가? 스님인가? 약간 성직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약간 넘사벽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뭔가 자기만의 틀이 강하다. 자기만의 생각이 되게 강하다. 와 대단하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우러러보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하다.' 요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끌리는 포인트는 그냥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동이 비밀스러워서 '그게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좀 어떤 감정 느낄지 열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왠지 상대방이 여러분이랑 친해지고자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뭔가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약간 집착적인 마음? 더 친해져 보고 싶다. 더 가까워져 보고 싶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약간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저 사람도 나한테 그럴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닐까?'
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되게 강렬한가 봐요. 지금 이 11번이 두 장이 나왔는데 이걸로 보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되게 좀 진하다? 되게 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미칠 것 같은 마음이다? 이런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고 안달나는 그런 것들 있죠. 막 '저 사람 빨리 나랑 뭐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 왜 이게 안 될까?' 하면서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조급하실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빨리 친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조마조마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도 사실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갈 것 같기는 해요. 막 아예 관심이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한테 좀 관심은 있어. 이게 있는데 여러분은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막 대뜸 보자마자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감이 가기는 하지만 보자마자 그냥 호감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호감이 가기는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일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생각도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항상 터질 것 같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닐까요? 머리로 하는 사랑보다는 가슴으로 하는 사랑. 그래서 내가 심적으로 좀 끌린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좀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술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도박, 보증, 이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진짜 나쁜 것만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좀 어떤 행동을 할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대는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상대는 여러분을 일단은 뭐 보자마자 다짜고짜 가 가지고 막 "아 예 저 뭐 관심 있는데 뭐 저랑 얘기를 해요."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멀리서 여러분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대뜸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 '아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약간 그런 거 있죠. 얼굴 도장을 찍는 고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적극적인 건 초반엔 아니고 좀 얼굴 도장을 찍다가 이제 서서히 좀 단계별로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뭐 겹친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람 나름 여러분 곁에서 친해지려고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가볍게 스몰 토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게 맞는지도 물어보고 하면서 여러분이랑 좀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친해졌지만 가볍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까지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요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걱정되는 게 그러면 이 사람 만나면 잘 만날까요?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이 만나면 어떨까?로 열어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사실 정신적인 수준이 좀 높아요. 일반 또래랑은 이 대화 코드가 잘 맞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래들이랑 봤을 때 여러분이 그 대화 코드가 안 맞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오히려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잘 맞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말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약간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대화 수준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가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랑은 여러분이랑 좀 그런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나름의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재미없는 대화만 하기보다는 서로 장난도 치고 말장난도 치고 하면서 되게 유쾌하게 만날 수 있는 흐름도 강하게 있어요. 아, 유머 코드, 티키타카 이런 것도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도 알아볼게요. 음,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 괜찮습니다. 잘 맞기도 하고요. 약간 근데 저는 막 두 분이 엄청나게 자주 만난다, 데이트를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가 뭐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만나는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서운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게 다행인 게 뭐냐면 두 분은 너무 가까우면은 또 자주 만나면은 이 사랑의 유효 기간 이게 조금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덜 만나면서 신비주의를 유지하면서 만났을 때 설레이고 약간 좋은 것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궁합적인 부분도 괜찮지만 가끔 만나면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연인 사이에 가끔 만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초반부터 자주 만나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 좀 한 3, 4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다가 그 이후로는 좀 이제 서로가 편해지고 하니까 그때는 좀 자주 만나는 데이트 코스를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연을 끌어당겨주는 행운의 아이템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행운의 향수부터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 엠버 계열이나 아이리스 이런 계열 향수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뭔가 베르가못도 좋아요. 그래서 베르가못이나 아이리스 이런 거 좀 활용하셔도 좋고 엠버 계열이나 샌다루드 계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어, 뿌리게 되잖아요. 이런 향을 여러분이 뿌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완벽한 아우라가 있다라는 좀 끌림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뿌리게 되면 좀 여러분한테 수준 높은 좀 진국의 인연이 여러분에게 안착하게 되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운 색깔도 추천드리자면 바이올릿, 바이올렛 이런 색깔이나 샴페인 골드 색깔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옷을 고를 때, 액세서리를 고를 때 아니면은 자파류 있잖아요. 가방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선택하실 때 샴페인 골드의 포인트가 있다거나 바이올렛 이런 색깔의 옷이나 가방 뭐 이런 구두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굿즈도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골드 있죠. 골드로 되어 있는 거면 다 괜찮아요. 골드 귀걸이, 골드 목걸이, 골드 반지 이런 거 좋으니까 골드 계열의 아이템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장소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 먼저 좀 추천을 해 드리자면 오후 2시에서 4시 반 사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주말 시간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평일보다는 주말 오후 2시에서 4시 반 사이 너무 괜찮고요. 밤 시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추천해 드리는 시간은 밤 8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데이트 시간으로 보내셔도 되고, 데이트가 어렵다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나눠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장소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물이 있는 장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한강, 뭐 저수진 좀 그런가? 호수, 뭐 호수공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 좀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렵다 하면은 뭐 요즘에 실내에 분수대 있잖아요. 그런 분수대가 있는 곳도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쇼핑몰 이런 데 보면 안에 분수대 있는 물이 있는 장소면 다 괜찮고요. 아쿠아리움 같은 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이나 요즘 수족관 카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족관 카페 요런 것도 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데이트하셔도 좋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셔도 좋으니까요.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어질 2년 함께 열어보았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가득하길 바라면서 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전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은요, 지금 좀 많은 거를 잃어놨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애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느낌이지, 막 미친 듯이 연애를 하고 싶다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연애를 해야지. 굳이 막 억지로 노력해 가지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강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은 딱히 외로움을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사실 연애를 딱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 자체가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좀 이래서 다양한 마음으로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외롭지도 않고 그냥 혼자가 편하고 그냥 지금의 현재 삶이 너무 재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연애를 막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하면 하는 거고 뭐 아니면 말고의 마인드가 조금 강하게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아예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성 친구들도 또 있어 보이고 뭐 나름의 여러분의 인기가 있다 보니까 몰래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눈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성을 봐도 막 진짜 이렇게 막 끌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눈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친구였다가 뭐 다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처음 시작일 때 그 관계 자체가 친구였다면 '그건 평생 가는 친구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성 친구인데 그 사람이 진짜 연인으로 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주변을 딱 둘러봤을 때 내 눈에 차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스타일이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암장 카드를 열어도 10번 카드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그냥 루틴대로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좀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감정의 기복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아서 그냥 지금 같은 이렇게 좀 평범한, 평온한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하고 싶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괜히 감정 기복을 겪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할 수는 있지만 내 눈에 차는 사람도 없고 굳이 만나서 감정 기복을 막 해가면서 힘들게 이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은 게 있어서 좀 더 이성들을 깐깐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을 좀 남몰래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연 자체는 저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알고 있던 사람이나 겹지인이 있는 뭐 아니면 제3자? 이런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어딘가에 얽매여 있어서 나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막 맨날 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맨날 보는 사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0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뭐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연락 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알던 사람인데 좀 연락이 뜸했다가 다시 또 연락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한 번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인연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약간 구페이스겠죠? 뉴페이스는 아니니까.
좀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은 모를 순 있겠지만 그 상대방은 여러분을 알고 있었고 지속해서 지켜본 흐름들도 많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시기로 봤을 때는 한 지금이 8월 중후반이잖아요. 중후반 정도 됐으니까 12월 하면은 가을 정도 될 것 같네요. 가을이라고 하면은 뭐 9월, 10월, 11월까지 그때가 가을이잖아요. 그 시기에 좀 인연의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고 알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리를 놔준다라기보다는 다이렉트로 연락이 올 것 같고 특히 밤 시간 있죠. 약간 새벽 시간. 이럴 때 좀 연락이 와서 좀 대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기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요 시기가 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라서 이 시기에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연락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인지 특징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랑 나이대가 되게 비슷해 보여요. 친한 느낌도 있어 보이고, 나이대가 좀 비슷해 보여서 동갑일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랑 나이가 똑같은 사람, 아니면 진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위아래로 한두 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냥 내 또래인 사람의 느낌이 가장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외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상당히 괜찮은 외모를 가졌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17번 별 카드잖아요. 이 별의 카드는 연예인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예인이에요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연예인과 조금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다. 약간 핫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짜 약간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 이런 느낌도 강하게 보여져서 이 사람 자체는 좀 특이점이 있다. 좀 외모가 뛰어나고 매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진짜 저는 왠지 직업, 직장 이런 거를 봐도 좀 예술 계통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동영상 크리에이터, 뭐 유튜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술 계통, 음악, 미술, 뭐 체육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방송 쪽, 뭐 이런 쪽도 좀 관련이 높아 보여서 왠지 모르게 좀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공연 예술 이런 쪽 배우 이런 것도 좀 관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좀 특수성이 보이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좀 그런 쪽은 아닌데요 하면은 저는 왠지 예술 쪽 관련된 회사일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편집하는 사람, PD, 작가 뭐 이런 쪽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런 뭐 소속사 아니면 방송국에서 그런 방송 업무가 아니라 그냥 뭐 서류 작업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근직 요런 느낌도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대방이 나에게 좀 끌리는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은요, 사실 좀 4차원적인 기질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그냥 혼자서도 잘 살고 얼음 공주, 얼음 왕자 같은 느낌인데, 우리 여러분이 약간 똘끼가 돌 땐 진짜 웃겨요. 그래서 그런 4차원적인 매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4차원적인 매력들, 그리고 약간의 그런 반전들을 상당히 좀 좋아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은요,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한테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상대방이 여러분의 매력에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여러분의 태도 자체가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약간 종특이다.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약간 특이한 사람들 있죠. 지하철 빌런들이나
이런 막 되게 특이한 상황에 있는 것들은 되게 뇌리에 남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하철 빌런이라는 뜻은 아닌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좀 특이하고 좀 신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눈길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딱 보면은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열어볼게요. 일단은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좀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거부터 여러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과거에서부터 여러분이랑 좀 가까워지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딱 가까워지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계속 아쉬운 마음을 갖고 미련을 갖고 계속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SNS를 좀 찾아봤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진국이고 사람이 참 괜찮다. 이렇게 또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의 이 사람한테 완벽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을 보면은 너무 가까워지고 싶고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경쟁자가 너무 많다. 나 말고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을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애인이 있는 게 아닐까? 나 말고 또 뭐 다른 썸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감정도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도 좀 높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이 사람 성에 찰까에 대한 걱정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 주저하거나 기가 죽거나 그러진 않아 보여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일단은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사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은, 그냥 귀여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막, 그냥 귀여워서 그냥 한번 보게 된다? 귀여우니까 봐줄만 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약간 알쏭달쏭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좋아하는 게 맞나? 아닌가? 에이, 그냥 귀여운 것 뿐이지 뭐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도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이랑 또 언제 얘기하고 언제 소통하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서 사실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좋다, 너 없이면 못 산다 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되게 귀엽네. 라고 좀 끝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적당한 호감 정도이지, 막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절절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죠.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좋고 친해지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호감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이 나에게 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는요, 좀 적극적인 느낌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내가 행동할 거야. 무조건적으로 어필을 할 거야. 내가 진짜 엄청나게 다가가가지고 내가 표현을 할 거야. 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뭐 당장 어제 알았던 사이라면 그냥 뭐 해보고 아님 말고 약간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알았고 뭔가 연관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게 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약간 저는 상대방이 좀 떠보기식의 질문도 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나 너 좋아해, 사귀자 이런 게 아니라 너 요즘에 뭐 잘 지내? 뭐 별일 없지? 그냥 뭐 심심해서 연락해봤어. 요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여러분을 살짝 떠본다라는 느낌으로 연락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계속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의 좀 마음을 알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뭐 나 옛날부터 너 좋아했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뭐 이 정도의 말만 들어도 상대방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럼 두 분 만나면 어떨지도 열어볼게요. 자, 두 분 만나면 어떨까요? 네, 나름 두 분 만나게 된다면 잘 만나는 흐름들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여지고 약간 제3자들이 왈가왈부할 느낌도 좀 있다 보니까 만나면은 뭔가 구설수 같은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약간 여러분이 보수적인 집단에 있다든지 여러분의 집안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보수적이라서 연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이 티를 내지 않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둘만 두면은 괜찮아요.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만날 수는 있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안정되는 시점까지는 좀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궁합도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의 궁합 좋습니다. 자, 제사 카드 나왔어요. 이 제사는 양가 이제 조상 뭐 이런 쪽에서도 합의가 좀 들어왔다의 의미도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나를 지켜주고 있는 수호천사가 둘을 이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두 분의 관계를 자꾸 좀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좀 구설수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둘의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막 친구한테 가서 욕할 수 있잖아요. 아, 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얘기하고 둘이서 풀 수 있게끔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요것만 좀 주의를 하신다면 두 분의 만남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인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연이죠. 여러분의 인연, 사랑, 이성한테 조금 더 매력있게 비치게 만드는 그런 행운의 아이템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행운의 향수 먼저 추천을 드리자면은 저는 튤립향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이고요. 린넨 화이트, 프레시 린넨 이런 계열의 향수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클린 린넨이라고 해서 알데하이드 느낌 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좀 시원하고 깨끗한 알데하이드 계열의 향수 너무 좋고 베르가못도 살짝 가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튤립 이런 것도 좋고 화이트 머스크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여러분의 정체기 혹은 우울한 좀 애군 요런 것들을 좀 털어내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향을 뿌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 만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은 에너지가 솟는다라는 인상을 안겨주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좀 신선한 기운도 오기도 하니까요. 이런 향수를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색깔도 추천드리자면은 전 피치 코랄 이런 계열이랑 화이트, 약간 클라우드 화이트라고 해서 구름 색깔 비슷한 화이트 있죠. 그런 것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트 톤의 좀 깔끔하고 슬림한 셔츠 이런 거 매칭하셔도 너무 좋고요. 고급스러운 피치 코랄 톤 스카프나 가방, 주얼리로 좀 포인트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굿즈도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깃털이나 날개 모양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목걸이, 반지, 뭐 귀걸이 이런 거 하실 때 깃털이나 날개 모양이 있다면 이걸 같이 좀 매칭하셔도 좋아요. 아니면은 요즘 굿즈나 뭐 키링 같은 걸로 그런 것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씩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을 시간과 장소도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은 행운의 시간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 오후 4시 반에서 6시 반 사이 되게 좋습니다. 뭔가 가볍게 산책하거나 피크닉하기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주말 시간을 좀 활용해서 좀 시간을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좀 저녁 시간 있죠? 7시에서 8시 반 사이. 이 시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활용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셔도 좋고 데이트 시간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장소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피크닉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서울숲, 뭐 서울로 치면 서울숲, 아니면 연남동, 뭐 연트럴파크, 올림픽공원, 또 뭐가 있을까요? 한강공원, 뭐 또 뭔지 모르겠다. 이런 곳에서 좀 산책하면서 뭐 커피 한 잔 하면서 디저트 좀 먹으면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물 있는 곳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공원, 뭐 한강, 호숫가 이런 곳도 산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옥과 관련된 장소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옥이 있는 장소에도 방문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이어질 인연 오늘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전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를 먼저 열어봤는데요. 연애 상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성향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아직은 좀 때묻지 않은 느낌, 순수한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일단 카드상으로는 외모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대시도 좀 많이 받아보고 또 인기도 있고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외모는 너무 뛰어난데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뛰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막 인기도 많아 보이고 이러니까 콧대가 높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사람이 진짜 순수하고 착하고 진짜 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외모만 보고 막 다가왔다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알게 모르게 상처도 연애를 하면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상대가 막 가벼운 마음을 품고 나한테 막 대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속상함?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여러분 마음은요, 막 연애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연애 하기는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되게 고민이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사람을 못 믿게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나도 믿고 여태껏 믿으면서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받은 배신감도 좀 있고, 좀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는 사람들을 다 못 믿겠다라는 마인드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제 마음을 주고 상처를 받으면 그게 좀 오래가는 편이에요. 남들처럼 그냥 훌훌 털고 막 이렇게 일어나기보다는 그거에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좀 오래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두고 보자. 일단 시간을 좀 더 보내보자. 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암장 카드 열면은 34번 카드거든요. 그러면 3, 4, 7인데, 우리 여러분 연애는 사실 제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연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그냥 자연스럽게 또 연애가 진행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연애는 걱정이 되지 않고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자연스럽게 연애를 했었던 경험들도 좀 많이 있어 보여요.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앞으로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서 만날 사람들은 좀 많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는 연애,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연애, 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 언제인지도 말씀드릴 거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픽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전반적인 특징도 알려드릴 테니까 리딩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의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 열어볼게요. 자, 지금은 사실 연애운이 막 너무 잘 열려있다. 연애운이 너무 잘 풀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연애운이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풀리는 것도 있고, 연애 생각하면 가슴도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연은 꼭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카드는 겨울을 뜻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운은 겨울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로 하면 우리가 12월 달만을 생각하죠.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요 시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오늘 주제 자체가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인연이라는 주제인데요. 이런 인연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말, 겨울에 잘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시기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자체가 저는 이 카드, 지금 뽑은 카드에서도 느껴지는 게 굉장히 좀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게 먼저 느껴지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겨울의 시기이고 이 두 카드 자체는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행동파 이런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에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은 내가 정말 필요한 시기, 그 연말에 만나게 되는 그 시기에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다가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머리 아파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한 명이랑만 이렇게 썸 타고 사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명이 같이 들어와서 내가 이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한 번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흐름이 좀 많이 보여지고 암장 카드 열어도 19번 카드잖아요. 그럼 19번이니까 19번 카드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왠지 모르게 좀 소개팅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친구들끼리 하는 모임들의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여러분이 연말에는 좀 사람들이랑 다양하게 만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에 좀 더 할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의 제가 특징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그동안 연애를 어떻게 하셨던 간에 내가 그동안 연애를 좀 힘들게 하셨다 뭐 하시더라도 그때일 뿐인 것 같아요. 인생은 사계절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동안의 여러분의 연애운은 조금 겨울의 운이나 뭐 이렇게 힘들었던 척박한 그런 운이었다면 이제는 봄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의 특징을 봤을 때도 완성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외모, 뭐 조건, 뭐 성격, 뭐 이렇게 좀 큰 틀로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전체적인 좀 틀이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겠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약간 패션 센스도 돼요. 뭐, 길 가다가 옷 잘 입는 사람들 막 이렇게 사진 찍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노출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패션 센스가 좋고 잘 입고 다닌다. 자기를 잘 꾸미고 다닌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좀 확고한 것 같고요.
직업적인 부분도 되게 안정적인 직업인데 저는 나라와 좀 연결된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라와 연결돼서 뭐 하는 거면은 공무원이나 뭐 공공기관, 뭐 중공무원 뭐 이런 쪽도 있겠지만 나라와 협업해서 연구하는 직업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직업 자체도 안정적이고 진짜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나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은요, 외모가 좀 뛰어나다. 이거를 좀 1순위로 볼 것 같아요. 첫 카드 자체가 정말 예쁘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가 여러분한테 좀 빠져드는 뭐 포인트 자체는 여러분의 외모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몸매가 좋다. 요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예쁘다. 정말 멋있다. 요런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여러분한테서는 좀 밝은 에너지나 좀 순수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해요. 이 밝은 에너지와 좀 순수한 에너지를 내가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로 여러분한테 좀 끌리는 것도 많아 보여요. 처음에는 외모로 좀 끌려가지고 너무 뭐 외모가 괜찮다 이렇게 지내다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순수하고 또 착하네? 이렇게 또 가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좀 외면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 모두에 좀 만족하는 게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20, 29번, 33번이니까 좋네요. 상대가 좀 나랑 비슷한 결이다 이렇게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도 외모가 나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외모가 괜찮은데 너도 외모가 괜찮으니 우리 좀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한번 상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도 열어볼게요. 그러네요. 보자마자 그냥 첫눈에 반했다거나 이 사람이랑은 진짜 오래 가겠다. 이 사람 진짜 나랑 운명이다. 이런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쁘니까 한번 그냥 놀아봐.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와, 진짜 저 사람 너무 내 스타일이다. 좀 전반적으로 모든 게 내가 원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이랑은 그냥 가볍게 노는 거 말고 진짜 진지하게 한번 잘 지내보고 싶어. 약간 요런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마음 자체가 진지해요. 진짜 가볍게 놀자. 이게 아니라 오래 만나고 싶어. 나 진짜 진작에 알아가 보고 싶어. 그리고 현실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현실의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들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냥 가볍게 연애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잘 맞고 뭐 현실적으로 거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만나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잘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로 가려고 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카드에서는 할아버지 카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운명 카드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애들 장난처럼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늘에서 맺어주는 그러한 인연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마 연말에 만나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자마자 이게 그 운명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 느낄지 열어볼게요. 자, 그쵸? 우리 여러분도 상대방 보잖아요. 도파민 나와요. 뭔가 내가 바랬던 외모 스타일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랑 말했더니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너무 즐거워서 계속 만나고 싶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았다면 안 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여러분 마음 자체도 괜찮다의 의미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 관계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게 상대방 분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을 보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사실 연애하면서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떻게 평생을 두근두근하고 떨리나요? 그냥 같이 있을 때 편하고 안정감 느끼고 힐링되는 거 그게 진짜 최고의 궁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면은 그러한 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요즘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 라고 하셨다면은 이상하게도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나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좀 '내 삶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 좋지만 사실 약간의 선을 그을 것 같긴 해요. '아 나 연애 이제 좀 신중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마음을 함부로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마음에 들더라도 약간 좀 거리를 두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행동일 뿐이지 여러분의 마음은 상대를 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상대가 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행동을 할까?' 했는데 얘네가 딱 나왔네요. 자 일단 상대는 여러분한테 부담스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일부러 막 다가가 가지고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이 사람 관심은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 혹은 '옆에서 묵묵히 좀 있어야겠다.' 요런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행동이 그렇게 막 티가 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막 적극적으로 막 가 가지고 나랑 사귈래 말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옆에 있으면서 좀 잔잔하게 친해졌다가 잔잔하게 또 이제 썸도 타고 요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행동적인 부분이 확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개를 돌려보면 내가 어디를 가면 항상 그 사람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하다.'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같이 있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어디를 가 보세요. 그래서 내 뒤를 쫓아오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이 이제 만나면 어떨지도 열어볼게요. 이것도 정말 고민이죠. 만나면 잘 만날까요? 전 이제 좀 가벼운 연애는 좀 별론데요. 이런 게 또 있죠. 자, 근데 두 분 만나면 괜찮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밀어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너네 진짜 잘 어울려. 너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팍팍 밀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두 분이 만남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약간 만나게 되면은 또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죠. 약간 두 분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괜히 뭐 사귀는데 일이 잘 풀려. 뭔가가 잘 돼. 그러니까 두 분이 조금 더 이제 성장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술을 좀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그런 거 있죠. 좀 가벼운 스포츠 뭐 이런 게 좀 잘 맞는다거나 좀 취미 이런 게 잘 맞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약간 술 이것도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만나서 놀고 맛있는 거 먹는 걸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될 거. 둘이 너무 행복하다 보면은 약간 체중이 늘 수 있다. 요거는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행복하니까 그런 건데요, 뭐. 자, 그러면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도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의 궁합. 궁합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빠르게 뭐 결혼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하고 좀 더 신중해야 될 것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것도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진짜 최소 1 년은 만나고 나서야 이제 결혼을 할지 말지가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좀 '결혼까지 가능한 궁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좀 두 분의 연애 자체가 장기 연애로 흘러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 자체는 진짜 베스트 프렌드의 느낌이 강해요. 완전 친한 친구는 진짜 평생 함께해도 막 할 말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분은 장기 연애를 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대화하고 장난치고 이러면서 유쾌하게 만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연을 더 끌어당겨주고 여러분의 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행운의 아이템 제가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운의 향수부터 먼저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저는 약간 종이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향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이리스 계열의 향도 되게 괜찮은데 약간 알데하이드 향 있죠. 알데하이드, 종이향 요런 거 있으면 좀 사용하셔도 좋고요. 핑크페퍼 이런 거 아니면 아이리스 계열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거를 좀 사용하시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여러분의 존재를 갑자기 그러니까 단숨에 깊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뿌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은 언행이 좀 기품 있고 진솔하다라는 신뢰감도 좀 안겨줄 것 같고, 저는 여러분의 깊은 매력을 알아보는 진국이 좀 다가오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네이비나 베이지 색깔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깔끔한 베이지 톤의 착장을 좀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셔츠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이비 톤의 가방이나 자켓 아니면은 포인트 주얼리 이런 거 매칭하셔도 좋으니까요.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굿즈도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뭐가 좋을까? 메탈이 좋아요. 은이나 금 이런 것보다는 약간 메탈 반지. 만약에 여러분이 스마트워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스마트워치 가죽이나 뭐 실리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메탈로 되어 있는 줄로 바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굳이 은이랑 금이 아니어도 좀 메탈로 되어 있는 아이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시간적인 부분은 좀 낮 시간이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낮 시간,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 사이가 제일 베스트고요. 두 번째로는 밤 시간, 아예 좀 심야 시간 있죠.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 시점. 밤 10시에서 밤 12시 사이, 요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렵다 하신다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저는 좀 종교와 관련된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절, 성당, 교회 뭐 이런 곳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당으로 해서 뭐 관광지도 많잖아요. 전주에 전동성당도 있고 서울에 명동성당도 있고 그런 성당이 좀 포인트가 되는 곳에 가셔서 좀 힐링하시거나 데이트하셔도 좋고요. 절 가가지고 좀 이제 좀 힐링도 하고 종소리도 듣고 이러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시간과 장소도 추천을 해 드렸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 열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다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아직 아물지가 않았고, 연애를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좀 트라우마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연애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기쁜 것보다는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이러한 감정들이 좀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에 대해서는 뭔가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마음에 좀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나 아직 헤어진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면은 요렇게 좀 카드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약간 고립되어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체가 여러분이 연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이전에 했던 연애가 너무 큰 상처로 남아서 '앞으로 연애하는 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연애를 안 하고 싶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일하시는 근무 환경 자체가 동성들만 있거나 이성이 있더라도 좀 나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성으로 보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도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혼자 있는 상황이고 연애를 하려면은 내가 좀 나가서 활동해서 뭘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나가서 그렇게까지 해서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크게 없는 걸로 보여져요. 우리 여러분이 사실 되게 밝고 귀엽고 개구지고 그랬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간 살아오면서 좀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 가지고 힘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면은 '아 이제 그냥 살고 싶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아무런 그런 감정을 안 느끼고 싶다.' 이런 게 또 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애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있더라도 음 눈을 엄청나게 키워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만나서 고생하느니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 만나서 내가 쪼끔 더 편하게 연애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여러분의 상태는 사실 좀 연애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 혹은 '내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나가서 연애를 한다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현재는 '나가는 거 귀찮아. 집에 있는 게 최고야.' 혹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이런 좀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연애가 진행되는 게 어려운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연애 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 열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풀릴까?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쯤 나아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아무래도 여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여름을 우리가 8월까지라고 봅시다. 자, 이 여름 기간 8월까지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도 안 풀어지고 자꾸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좀 끊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친구가 뭐 만나자 했을 때, 아, 너무 덥고 힘드니까 우리 그냥 날 선선해지면 보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8월까지는 특별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만의 여유 시간 가지면서 쉬는 게 일단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어질 인연이라는 주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연은 언제 들어오냐 했을 때는 네, 가을의 운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10월 달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인연이 좀 맺어지게 되는 흐름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고요. 저는 알고 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몰랐던 사람, 그러니까 좀 뉴페이스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암장 카드 열어보면 20번 카드거든요. 그럼 22번이 암장 카드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가을이 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이끌어주는 흐름들이 매우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이 막 은근슬쩍 자리를 만든다든지 여러분한테 좀 소개팅을 시켜준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밀면서 연애해 새로운 사람 만나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 여러분이 끌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도 그냥
아, 됐어요 하고 말 텐데 생각보다 여러분 스타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분이 좀 연애운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좀 만나게 될 사람의 특징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요. 굉장히 좀 매력이 많은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성격 자체가 되게 유쾌한 느낌이 강하게 보이기도 해요. 개그맨들 보면은 되게 입재간, 말재간 이런 게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되게 말재간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되게 재밌는 사람, 유쾌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소문이 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감정은 또 되게 섬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클 수도 있어요. 눈이 크지 않더라도 저는 이번에 왕사남의 그 단종 오빠를 봤을 때 그 눈망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방울방울한 그 눈망울이 너무 예쁜데 약간 그렇게 눈이 좀 예쁜 꽃사슴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렇게 눈 예쁜 사람들 보면 뭔가 내가 챙겨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외모적으로도 괜찮다 보니까 이성들한테도 좀 인기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말도 잘하고 스타일도 좋고 괜찮다 보니까 약간 좀 '문어다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사람 자체가 차분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속내를 막 그렇게 쉽게 내비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차분하고 신뢰가 높은 사람이고 연상의 느낌이라서 여러분을 좀 더 이해하고 헤아리는 부분들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모적인 부분은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번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지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상대가 여러분을 봤을 땐 되게 '둥글둥글 귀엽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이 좋다.' 여러분이 뭔가 첫인상이 되게 좋은가 봐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여러분의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은 '아, 이 사람 인상 참 괜찮네. 좀 더 친해져 보고 싶네.' 요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치만 여러분한텐 좀 가까이 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 친해지고는 싶은데 '아, 친해지기가 어렵다.' 약간 요런 부분들도 있어서 가까워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미묘한 매력을 좀 상대가 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트러블적인 요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이제는 해탈을 한 거죠. 뭐 싸울 상황이거나 내 목소리를 낼 상황에도 "아유 됐어. 네 맘대로 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괜히 싸워서 뭐 해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결과는 이렇게 될 건데 굳이 내가 나가서 뭐 말한다고 달라지나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여러분이 약간 그러려니 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상대가 봤을 때는 너무 사람이 부드러운 거죠. 유연하고 부드럽고 사람이 그냥 포기할 줄도 알고 이 뭔가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게 이 사람 눈에는 되게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상대는 여러분의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사람 정도면 진짜 뭘 하든 무던하게 나랑 잘 맞춰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빠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상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은 약간 베일에 쌓인 존재예요. 이 사람 더 알고 싶고 궁금하기는 한데 여러분이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좀 약간 얌전하고 그냥 조용하고 약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타입이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지? 어떤 사람이지?' 이러한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일에 쌓여 있는 여러분을 좀 궁금해한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좀 자기의 틀이 강하다? 자기만의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또 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내 사람만 이렇게 잘 챙기는 게 있고 아닌 사람한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는 게 조금 어렵겠다. 저 사람 눈 안에 들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복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친해지는 게 어렵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포기를 하진 않아요. 계속 여러분 근처에 좀 머물거나 여러분이랑 좀 대화를 해서 친해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좀 더 가까워지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잘 모르니까, 베일이 쌓여 있으니까 더 알고 싶다, 더 탐방해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죠. 딱 상대방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여러분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사실 여러분은 그냥 내가 살아가던 일상 중에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거지 뭐 특별하게 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있었네.'일 것 같고 여러분이 또 사람 보는 눈이 깐깐해졌어요. 옛날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 보다 보니까 '사람 볼 때 진짜 깐깐하게 봐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나는 좀 한 발 떨어져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이랑 그 사람이랑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마음 자체가 '생각보다 이 사람 괜찮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좀 놀라게 사실 지금은 누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싫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더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 사람 만나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도 이 사람 진짜 날석에 대하기도 했고 되게 나름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봤는데 다 통과가 됐네. 완전 괜찮은 사람이네. 약간 요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지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순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랑 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눈에 띄게끔 막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와서 막 커피 쿠폰을 챙겨주거나 괜히 뭐 하나씩 더 그런 거 있죠. 괜히 막 수저 밑에 휴지 깔아주는 나만 특별하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라기보다는 소소하고 조금 다정하게 나를 좀 챙겨주는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뭐 직접적으로 고백하면서 당장 사귀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좀 소소하게 내 곁에 머물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와서 좀 채워주고 내가 좀 우울해하면은 와서 좀 웃겨주는 약간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좀 여러분한테 표현을 해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과 여러분의 궁합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 아주 좋은 잘 익은 감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분의 궁합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은 잘 들어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 훼손된 무덤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뭔가 불길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 때문에 이게 나왔나? 여러분이 좀 과거의 인연,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흔들리거나 과거로 인해서 좀 내가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연인, 과거의 사람과 현재 이 사람과는 달라요. 그치만 과거의 그 사람이 영향이 되어서 현재 이 사람을 좀 더 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의 사람이 연락이 좀 비슷하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연애운이 있는 시점에는 재회운도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재회운을 잡아버리면 새로운 인연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재회운이랑 연애운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어떤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정말 잘 익은 감처럼 가게 될지 아니면은 이 관계가 좀 끝이 나게 될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담긴 거죠. 누굴 만나면 더 좋을까요?로 보시면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연을 끌어당겨주는 행운의 아이템 제가 좀 추천드릴게요. 이거를 좀 하고 다니시면은 여러분의 연애운도 올려주고 연락 타이밍 이런 것도 더 빠르게 만들어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행운의 향수부터 좀 추천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추천 카드에서는 뭔가 악연과 애군을 좀 끊어내주는 그런 향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페퍼민트나 세이지 계열 향이 좀 나왔어요. 되게 스파이시한 거 있죠? 민트 스파이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핑크페퍼 요런 것처럼 엄청 알싸한 향들 이런 향들이 좀 약간 나쁜 생각을 좀 털어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나 세이지 계열이나 시더우드 계열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좀 갉아먹으려는 가벼운 사람 아니면 애군 요런 거를 좀 단칼에 튕겨내 주게 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걸 뿌리는 순간 나를 좀 괴롭힌 나쁜 기운,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색깔도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실버랑 차콜 요런 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차콜 톤의 좀 슬림한 핏으로 옷을 입으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실버 포인트로 주얼리나 시계 이런 거 괜찮습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실버가 있다면 실버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행운의 굿즈도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G 모양, 생쥐 모양 이런 거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G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굿즈나 인형 아니면 미키마우스도 치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디즈니 좀 계열로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을 먼저 추천드리자면 주말 낮 시간 오후 1시 반에서 오후 4시 사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녁 6시 반에서 밤 8시 반 사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에 여러분이 좀 차분하게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데이트 하시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시거나 뭔가 나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장소도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뭔가 다락방 감성 카페나 좌식 카페 있잖아요. 그냥 앞바다리 하고 앉아서 쉬는 그런 카페 너무 좋거든요. 아니면 그런 음식점도 좋아요. 뭔가 집의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더라도 좀 가정식이 좋아요. 그래서 한식 가정식이나 일본 가정식 요런 곳 좀 식당이 있다면 같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북카페 이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이 북카페도 방문하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이 SG 하나도 이어질 인연 좀 같이 알아봤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한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